여러분, 카니보어, 키토제닉, 저탄고지, 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들으면서도 엄청 헷갈리시죠? 누구는 10kg가 빠졌네, 누구는 다이어트 하다가 탈모가 왔네. 효과와 부작용도 너무 다양하고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나에게 딱 맞는, 가장 부작용도 없고 감량 효과도 좋은 방법이 뭔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로 키토제닉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이투스 플랫폼에서 3개월 동안 전체 1등을 한 키토제닉 강사고요. 저탄수화물 식품 브랜드도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서 키토제닉 컨퍼런스 월간 팀키토의 주최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저탄고지를 하라는 거냐, 키토제닉을 하라는 거냐, 아니면 카니보어를 하라는 거냐, 탄수화물을 몇 그램 먹어야 되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거냐, 이게 다양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오히려 복잡해서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5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탄수화물 식사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카니보어, 키토제닉, 저탄고지, 당질 제한, 그리고 혈당 기반 다이어트입니다. 5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저탄수화물 식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학계에서 비만의 원인이 고칼로리와 고지방이라고 봤던 반면에 최근에는 고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는 근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5가지를 구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살찌고 왜 살이 빠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 탄수화물이 소화가 돼서 포도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흘러가서 세포에 흡수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그런데 이때 이 포도당을 세포에 흡수시키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도 많아지게 되고, 즉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비만의 원인입니다. 왜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뭐든지 합성하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이 계속 분비돼서 뭐든지 합성해버리는 동안에는 체지방 합성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체지방 분해가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 섭취를 낮춰서 인슐린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섭취를 아예 안 해서 인슐린 섭취를 최대로 낮추는 간헐적 단식도 베이스로 하고 저탄수화물 식사를 병행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가장 큰 것입니다. 아마 제 영상이나 다른 저탄수화물 식단에 관한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은 제가 말한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5가지 식이요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5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탄수화물 섭취량입니다. 혈당 기반 다이어트, 당질 제한, 저탄고지, 키토제닉, 카니보어 순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혈당 기반 다이어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혈당 수치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살이 찌는 원인은 탄수화물 섭취 후에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 때문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을 때 우리 세포가 소화하지 못하는 잉여혈당들이 체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잉여혈당만 만들지 않으면 살이 찌지 않고 더 나아가 살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딱히 음식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디저트도 먹을 수 있어요. 오히려 도넛 같은 달달한 디저트를 먹어도 혈당이 요동치지 않는 방법들을 설명을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정해진 순서대로 먹어야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어서 뱃속에 채소들을 깔아두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 즉 육류와 생선을 섭취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더 느려지고 그래서 잉여혈당이 발생할 원인도 줄어듭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절대 단독으로 먹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른 식품과 같이 먹어서
마찬가지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고요. 식사 전후에 전에 소개했던 애플사이다 비니거, 즉 사과 식초를 섭취해서 혈당 상승 속도를 낮추는 방식을 취합니다. 또한 양질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혈당이 요동치지 않게 막기도 합니다. 이처럼 혈당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혈당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요. 주의해야 할 점은 사람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저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도너츠나 이런 디저트류를 먹어도 남들보다 혈당이 천천히 적게 상승하는 반면에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당뇨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소량을 먹어도 훨씬 더 높게 혈당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획일화된 방법이 아니라 내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식이요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쨌든 탄수화물을 딱히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허용하는 만큼 감량 속도는 가장 더딘 편입니다. 다만 난이도가 쉽고 지속 가능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평범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당질 제한식입니다. 당질 제한식은 일본의 내과 의사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설탕, 밀가루 등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거의 금지하고 현미, 통밀 같은 통곡물 섭취를 장려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비정제 탄수화물, 즉 껍질과 같이 있는 탄수화물은 이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질을 제한하기 때문에 양을 무제한적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적정량을 기준으로 그 이하를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순탄수화물이라는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 순탄수화물은 영양성분표 뒤에 보면은 탄수화물 함량이 있는데 여기서 식이섬유를 제외한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햇반 현미밥의 영양성분표를 보면 1인분 180g 안에 순탄수화물이 67g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는 11g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햇반 현미밥의 순탄수화물 함량은 약 56g 정도가 되겠죠. 이 순탄수화물은 다른 말로 당질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당질 제한식은 이 순탄수화물 섭취의 총량을 제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혈당 기반 방법과 마찬가지로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지방인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식사에 자주 사용하도록 하고 혈당 기반처럼 먹는 순서를 채소, 육류, 탄수화물 순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또 장내 미세물 환경에 좋은 발효식품, 낫또 등을 추천하기도 하고요. 일본 가정식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식사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카니보어가 부담스럽거나 한식의 형태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이 방법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하지만 순탄수화물 섭취량을 약 100g 정도로 조금 더 넉넉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감량 속도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으로 장기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합하지만 조금 더 빠른 감량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책으로는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탄고지입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름이죠. 당질 제한식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많이 줄이고 대신에 지방 섭취량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전체 섭취량에서 탄수화물 섭취량보다 지방 섭취량이 더 높아질 때 이 시점부터 저탄고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당질의 섭취량을 50g 정도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반 백미 210g 안에 순탄수화물이 한 60g 정도 들어있는데 순탄수 50g이면 이 한 공기보다 더 적은 양이죠. 그래서 보통 저탄고지는 간헐적 단식과 함께 병행을 하기 때문에 두 끼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햇반 한 공기를 반반 나눠서 두 끼에 나눠 먹는 정도의 탄수화물만 섭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섭취량은 모두 지방이 많은 육류나 생선으로 보충하고 푸른색 잎채소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지방 섭취량이 모자란다면 목초 버터나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등 건강한 지방을 추가로 섭취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늘려주지 않으면 배가 너무 고파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거나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 대사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 소, 양 등의 빨간색 고기, 즉 적색육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적색육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포화지방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닭 같은 가금류 등 백색육은 지양하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적색육에 비해서 영양소가 훨씬 조금 들어있어요. 육류나 생선으로 포만감이 차지 않는다면 아까 말했듯이 버터, 라드, 또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등 건강한 지방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저탄고지부터는 순탄수화물 섭취량이 약 50g 정도로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채소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량도 조심해야 됩니다. 양파나 다른 딱딱한 뿌리 채소들을 많이 먹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량만으로도 50g 가까이 차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탄고지부터는 단단한 채소보다는 푸른색 잎채소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잎채소 안에도 전에 말했듯이 렉틴이나 옥살산 같은 채소의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데쳐 먹거나 익혀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데 거부감이 없고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좋아하면서 감량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저탄고지를 추천합니다. 책으로 따지면은 저탄고지 바이블, 그리고 최강의 식사, 케톤하는 몸, 이렇게 3권을 추천합니다. 자, 네 번째는 키토제닉입니다. 키토제닉은 쉽게 말해서 저탄고지의 틀을 유지하되 탄단지 비율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탄고지가 탄단지 비율이 2대 3대 5 정도로 유지된다면 키토제닉은 칼같이 1대 2대 7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비율을 맞출 때 지방 연소율이 가장 높아지고 탄수화물 섭취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잘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총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해도 127 비율이 완성이 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는 총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채소에 있는 탄수화물만으로도 127이 금방 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거의 무탄수에 가깝게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확 제한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감량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 몸은 그동안 탄수화물을 오랫동안 섭취해왔고 탄수화물 위주의 대사가 익숙한 분들이라면 키토제닉으로 전환을 할 때 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탈모가 온다거나 무월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기 기운 증세가 있는 키토플루, 또 두드러기가 나는 키토래쉬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작용은 우리 몸이 탄수화물 위주의 대사에서 체지방을 태우는 지방 대사로 전환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응 기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계속된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약간 늘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월경이 해소된다든지 탈모가 회복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키토제닉 시작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육량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1대 2대 7을 했을 때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근육량 증가를 목적으로 운동할 때는 127이 아니라 1대 4대 5, 1대 5대 4처럼 단백질 비율을 확 늘려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키토제닉이 가장 감량의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줄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주의하시고 남성분들은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카니보어입니다. 카니보어는 쉽게 말해서 완벽한 육식을 말합니다. 왜냐면 카니보어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육식동물이란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커다란 짐승들을 사냥해서 에너지를 흡수했고 위의 장기의 구조가 초식동물과 달리 인간의 위가 한계라는 점에서 인간을 육식동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카니보어를 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완전한 육식을 할 때 가장 건강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버터, 그리고 소금 정도까지만 먹고요. 채소는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채소에 들어있는 렉틴과 옥살산 등의 독소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거나 채소를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고 혹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분들은 채소를 완전 배제한 카니보어 식단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니보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동물의 내장을 먹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동물은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는데 이 해독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에는 항상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간을 그대로 섭취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영양소까지 모두 다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카니보어 하시는 분들은 동물의 간을 한 300g 정도 섭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특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니보어 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체중 감량이 굉장히 극적이고 또 건강이 굉장히 개선된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탄수 식사라는 점에서 카니보어 식사를 시작했을 때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며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 소개한 5가지 방법 중에서 유지하는 데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식이요법이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탄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미를 추가하는 카니라이스라는 식이요법도 있습니다. 고기만 먹는 육식에 거부감이 없거나 탄수화물 완전히 줄여도 딱히 부작용이 없다면 카니버어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식이요법을 탄수화물 섭취량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모든 다이어트 핵심은 이 탄수화물과 혈당 그리고 인슐린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높아지는 식이요법일수록 감량이 더뎌질 거고 인슐린을 낮추는 식이요법일수록 감량이 빨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에 있어서 이 인슐린만이 유일한 정답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이 찌고 빠지는 데에는 인슐린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식욕과 포만감과 대사를 관여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또한 수면 습관이 체지방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음식물 지연성 알러지로 인한 염증 반응도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에 코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카니버어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한 체내에 중금속이 얼마나 쌓였는지, 미네랄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따라서도 대사 속도와 다이어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뇌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다이어트 효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감량 효과를 빠르게 누리고 싶다고 카니버어를 시작했는데 탄수화물을 억지로 제한하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아져서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생리적인 요인과 이 식이요법이 우리 뇌에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감량할 때는 키토제닉과 카니버어를 사용하고요. 평상시에는 탄수화물 욕구가 너무 올라오지 않도록 그냥 일반적인 저탄고지나 당질 제한식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외식이 있다거나 모임자리가 있을 때는 혈당 기반 방법에서 주장하는 혈당 상승 속도만 딱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가피하게 과식을 한 경우에는 다음날 단식 시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 다양한 방법과 원리를 이해하고 내 몸에 직접 실험해보면서 나에게 딱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식이요법을 하든 사람마다 반응이 전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백인, 백키토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저탄수화물 식사에는 이렇게 5가지 혹은 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 키토는 다양한 방식이 결국 한 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5가지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팀이 되어야 우리나라에 더 건강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식사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모두 한 팀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름을 팀 키토라고 지은 것이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방식의 원리와 방법을 체득한 다음 나에게 딱 맞는 방법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딱 맞는 방법이 뭔지 직접 한번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